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열정과 혁신으로 기업을 일군 총수들의 찐 성공 스토리. 찬템이 동tem에 총대 없는 송수다발 총총총 트러스트 컨설팅의 차재현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쌤 추석이 끝났는데요. 네네. 채용 시즌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쌤 요즘 좀 채용 시즌에 주목하고 계신 기업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일단은 네. 뭐 신세계 그룹의 채용이 지금 소식이 올라오고 있고 네. 아직 대기업들의 채용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굴지 중견 사이즈의 기업들도 정기적으로 특히 채용을 이어왔던 기업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저는 코스맥스 그룹의 채용을 어. 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네. 준비된 화면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공고가 어떻게 올라왔는지는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네. 9월 15일 추석 전에 이제 오픈이 돼갖고 10월 5일 목요일 송출되는 이 컨텐츠 기준으로 내일 오후 4시까지겠군요. 코스맥스 BTI, 코스맥스 MBT, 코스맥스 바이오, 맥스 네오, 파마, USA 각각의 계열들마다 약간명의 채용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채용 전제 인턴 이런 게 많은데 정규직 채용이고요. 서류에 AI 역량 검사에 면접 거쳐 한 번 더 면접 거쳐 합격. 이게 확실히 좀 깔끔한 채용 전형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R&I 사실상 R&D고요. HR 해외 영업, 전략 마케팅, 경영 지원, 구매 IT 등 각 요소마다 신입 사원을 뽑는데 주저함이 없는 그런 코스맥스 그룹이 유독이 또 예의주시하게 되는 그런 채용 소식이 네.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코스맥스 채용에 주목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네. 오늘 혹시 총총총의 주인공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늘 네. 언젠간 한번 해야지 했는데 네. 저희 작가님이 다급했던 지난 연락이 기억이 났거든요. 아 맞다, 바로 해야지 해서 준비된 기업. 아 그렇군요. 오늘 이 이경수 대표님이라고 하던데 이 네네.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지금부터 한번 담담히 이분이 어떤 이력이 있는 분인지 네. 그리고 오늘 왜 선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담담히 소개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946년도 황해도 송화군에서 태어나셨고 경북 포항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약학과를 마치시고 동아제약, 대웅제약의 전무를 거쳐서 46살의 나이에 코스맥스를 설립을 하신 분입니다. 6.25 전쟁 발발 이후에 5살 때 경북 포항으로 내려와서 그 힘든 시기 여건 다 딛고 서울대학교 약학과에 입학을 하시게 됩니다. 네. 졸업하신 이후에 1973년도에 동아제약 영업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셨다고 하고요. 오리콤에서 카피라이터, 광고회사죠. 카피라이터 생활을 하시다가 대웅제약 마케팅 전무이사로 자리를 옮기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눈여겨보셨던 네. 고 윤형환 대웅제약 회장이 사장 직책을 제안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재무인사 등 여러 가지 지식에 해박한 자리에 부담을 느껴서 3년 정도 더 일을 배운 다음에 내가 한번 가겠다라고 완곡하게 거절을 한 이후에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생산과 판매가 분리되어 가고 있다는 점, 확실히 업에 대한 그 당시에 조금은 그냥 물건을 많이 팔고 제품이 인기가 많은 게 중요했던 그 시절을 생각한다면 네. 확실히 좀 사업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으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92년도에 대웅제약 전무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화장품 ODM 기업인 코스맥스의 어떤 초시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네. 첫 출발한 기업명은 미토로토 창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일본 화장품의 ODM 회사 미로토와 기술 제휴를 만들어서 체결을 했고요. 그 이후에 오늘날의 코스맥스 그리고 코스맥스 그룹을 일구는 근간을 만들게 된 인물입니다. 네, 이경수 대표님이 이 화장품 산업이 생산과 판매가 분리된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어서 코스맥스 기업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말씀드렸던 이 코스맥스의 어떤 시작은 조금 미미했을 수도 있었지만 오늘날의 큰 성과가 있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딛고 난 그런 기업입니다. 네. 경기도 화성의 한 제약공단 공장을 빌려서 제품을 생산하는 OEM 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이 코스맥스는요. 현재 중국 상하이와 광저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미국 오하이오 등과 같이 국내 여러 곳에 생산 기지와 네. 판매 법인을 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2,607억 원, 영업이익 180억 원을 기점으로 국내 화장품 업계의 히든 챔피언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2, 4분기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46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150% 이상의 성장을 보였고 매출액도 2, 4분기 기준 4,793억 원, 네. 순이익 274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국내 시장이 확실히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이 되면서 리오프닝 효과에 따른 호조, 영업 호조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일본 기업으로의 여러 수출 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네. 기초 화장품, 색조 카테고리 전반적으로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이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네. 제품 경쟁력도 뛰어난 것이 그 최근에 4중 기능성 화장품이 여름에
출시 계획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성의 유니파인과 듀얼 펜스라는 특허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피부 장벽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개선, 주름 개선, 미백. 확실히 이제 제품 자체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네. 고객사에게 이러한 부분들의 제품 생산 경쟁력을 어필을 함으로써 실제 그 고객사의 제품의 퀄리티도 올라가는 효과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코스맥스 한 번만 들어본 분은 없을 것이고요.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그런 기업이고 이런 ODM 관련해서는 한국 콜마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키워드를 통해서 에피소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차쌤이 정하신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46살에 창업해서 매출 2조를 만든 사나이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직관적인 표현인데요. 네네네. 직관적에서 더 확 귀에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경수 회장님이 어떻게 이 차별화된 경영 철학으로 성공을 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이분의 이제 창업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네.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소개를 하게 된 건데요. 네. 46살에 창업을 하신다는 게 여간 쉽지만은 않겠죠. 실제로 이거를 최초로 창업을 하려고 계획했던 충남 예산의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공장 허가가 지연이 되는 과정. 그렇게 기다리면서 창업에 대한 최초의 어떤 초기 투자금이 거의 바닥이 나는 지경에 이르렀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2년 앞서서 90년도 이제 이경수 회장이 92년도에 퇴사를 했는데 2년 전에 앞서서 먼저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하면서 화장품 OEM, ODM 사업을 생산 중심으로 사업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뒤처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반드시 자기 공장을 가져야만 이런 생산 사업을 이어간다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임차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본격적인 사업에 팔로를 닫게 됐는데요. 실제로 임대 공장을 구하는 계약 과정에서도 면사무소를 찾아가서 난색을 표하는 담당 공무원을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부터요. 제약회사가 아닌 다른 업종의 기업을 입주시키는 것이 불가했다는 그 당시 제약공단의 어떤 설득, 네. 공단 측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설득하는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의 설득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 제약업체들의 전원 동의를 받으면 입주가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받아내면서 30여 개 업체의 제약업체들이 향남 제약공단에 있는 곳들 3개월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동의서를 구하시고 결국 그곳에서 궁지를 틀게 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 위기들이 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 발로 뛰는 노력 끝에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스토리가 왠지 있을 것 같거든요, 쌤. 그쵸. 이후 사업은 좀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 이야기가 방송이 한 4분 안에 끝나겠죠. 네. 더 뭔가 뭔가 덜 있을 할 것 일이 있었겠죠. 네. 있어야만 제 오늘 송출이 되는 네. 거니까요. 첫 고객사인 나들이 화장품과 트윈 케이크 제품. 저는 아직도 트윈 케이크 제품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트윈 케이크가 뭐죠? 아, 그럼 팩트 제품인데 네, 약간 네. 고체화시킨 제품입니다. 아, 써보시면 어떻게 잘 쓰시나요? 네, 그래요? 약간 왜냐면 이제 방송할 때는 네, 네. 번질번질하면 약간 빛이 반사되거나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광을 죽이는 용도로 약간 사용하기도 해요. 오늘 우리 MC 연지 모습처럼 네, 맞아요. 광이 날 법도 하는 분인데 메이크업을 가렸군요. 그럼요. 잘하고 있는 거겠죠. 네. 좋아요. 어쨌든 이분과 공급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공장 계약에 맞게 이제 가동을 하려고 하는데 기술 제휴사였던 일본의 미로토 회사가 R&D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외부에서 영입해온 연구소장분을 트집 잡으면서 네. 이분 관두게 하지 않으면 우리 R&D 기술 제휴 안 하겠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미로토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 합작회사고 연구소 하나 만드는 것까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기술 종속의 이런 상황들 확실히 좀 진행을 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었겠죠. 네. 94년도에 기술 제약이 깨지면서 한국 미로토로 됐던 이름을 코스맥스로 바꾸게 되는 신생 ODM 업체의 후발주자의 역할로 좀 자리매김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네. 회사의 존폐를 겨룰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네. 어쨌든 기술 제휴의 종속 관계를 벗어나면서 독자적인 기술力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네. 이 회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처첩산중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어려움의 연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위기를 좀 이 회장님은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까요? 결국 기술 제휴의 결별에 있어서 전화위복의 타이밍을 마주하게 된다는 점, 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자가 공장을 짓지 않고 화성에 공장을 임대해서 초기 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 그 점에서 일단 수도권 입지에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생산 중심의 사업을 화장품 베이스에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 카테고리에서의 어떤 생산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좀 성과를 거뒀던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화장품 업체 대부분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1시간 안에 코스맥스의 자체 생산 공장과 어떤
자유롭게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러 생산과 관련한 의논이 가능했다라는 점도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네. 신제품 개발에 대한 미팅들 여러 가지 성과들이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초반에 부담을 딛고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코스맥스를 찾게 된 것입니다. 네. 실제로 이 회장은 과거 인터뷰에서 만약 예정대로 그 예산의 공장을 설립했다면 왕복으로 최소한 반나절을 길바닥에서 벌여야 됐던 거리이기 때문에 고객사와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협력사들이 부천, 인천, 부평 등에 밀집되어 있다라는 점, 화장품 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원료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용기, 포장재, 부자재의 협력사들도 중요한데 이것들이 주로 화성 봉담 쪽에 많이 좀 배치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산으로 화장품 사업을 일궈야 되는 코스맥스 이 회장에겐 여러모로 호재가 적용했던 부분들이고 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생산 편리성이라는 회사의 사업 경쟁력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 초기 투자 비용만 생각한 게 아니네요. 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는 이 뻔한 스토리가 진리가 된 건 셈인데요. 이경수 대표는 또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쌤. 예, 미로토와의 이별은 새로운 만남으로 다가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96년도 헤어 제품 회사인 ITC, 네. 99년도 미국의 기능성 화장품 전문 기업 나테라, 2000년 이탈리아 화장품 ODM 기업 인터코스, 주요한 시기마다 필요했던 기술 제휴 파트너들을 적절하게 만나게 되면서 회사의 발전은 점점 더 달아오르게 되는데요. 실제로 2002년 인터코스와의 기술 제휴에서는 색조 화장품 관련한 제반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메이크업 제품의 사용감을 크게 개선을 했던 오늘날의 코스맥스 제품이 여러 고객사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토대와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기술력을 시의적절하게 확보해 나가면서 역량을 확보하게 된 것이고 코스맥스 하면 경쟁력, 제품 경쟁력, 퀄리티 이런 말이 딱 떠오르게 해준 그런 계기가 된 사건들입니다. 네, 어려움을 딛고 이 빛나는 오늘날의 코스맥스가 됐습니다. 정말 이 성장 스토리가 인상적인데 이후 거두게 된 코스맥스의 성과나 현황 지금 어떤가요? 실제로 뭐 국내외 다양한 곳들에서 많은 고객사들에게 네. 사랑을 받고 있고요. 네. 회사가 발전을 했다는 걸 볼 수 있는 척도는 채용에서도 네. 볼 수 있거든요. 꾸준히 정기적으로 공채는 공채, 수시 채용, 뭐 채용 전쟁 인턴 경력직 채용 활발하게 벌이고 있고요. 뭐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릴 파생되는 사업의 여러 계열사들도 있고 해당 계열사들의 약간명이지만 꾸준한 채용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은 앞서 회사 소개 때 말씀드렸던 사업적인 성과 외에 부수적인 성과와 안정적인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는 점으로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코스맥스의 특색 있는 사업 초기 스토리를 들어봤습니다. 이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창업을 한다라는 건 네. 쉬운 일은 아니죠. 그쵸. 누구나 회사를 뭐 이렇게 설립을 하고 네. 꾸린다는 건 쉽지 않고 더군다나 46세, 그쵸. 46살의 나이. 그쵸. 네. 한참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분의 이런 사연이잖아요. 20대 초반인 연재 씨가 알 수가 없는 그런 대목일 텐데 어쨌든 이분이 예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네. 창업하고 매출 100억 원 넘기는데 꼭 한 6년이 걸렸다. 힘들 것 같다. 일본 제휴성과의 결별, 공장 인허가 문제, 정말 문도 못 열고 그만두는가 싶었고 IMF 등의 위기를 딛고 매출이 500억 원을 넘기니 화장품 회사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네. 2015년부터 글로벌 넘버원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자, 이러한 부분들 확실히 본인께서 홀로 서기를 선택했던 네. 금수저 출신의 대표가 아니신 분의 여러 가지 사업들, 이 ODM 사업이 품질과 기술력 없이는 불가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고객사들과 여러 가지 사업 파트너들에게 꾸준히 인정을 받았던 것의 시작에는 과감한 상황 판단에 따른 결실 네. 그리고 차선책에 대한 플랜 B를 또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추진했던 어떤 CEO적인 품모가 창업 초기의 어려움 속에서 발현이 네.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핫 키워드도 만나볼까요, 쌤?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제가 정해놓고도 아차 싶네요. 네. 온라인 글로벌 클린 뷰티 반려동물 렛츠고라고 네. 했는데 좀 키워드가 많네요. 예, 이걸 대본을 쓸 때 급하게 쓰다 보니까 제가 제목을 이렇게 뺐구나. 네. 안타깝네요. 제가 추석 연휴 동안 대체 뭘 했는지 이 제목들을 네. 이게 사실 노래 가사거든요. 힙합 네. 그 뭐 제이팝 어. 박재범 씨 그 음. 자주 하시는 그 벌스예요. 네. 혹시 뭐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근데 쌤이 얘기하시니까 들어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요. 저희가 좀 더 이 랩 친해져야 가사 될것 같긴 같습니다. 해요. 저희가 아직 좀 네.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조차 합이 안 맞네요. 제작진께 죄송하다 네. 말씀드리고 어쨌든 킬링 벌스 중에 하나죠. 네. 네네네. 키워드를 보아하니까요. 이 코스맥스 사업의 전망이나 네. 어떤 사업 외 활동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걸 늘어놓으셨는데 맞아요. 어떤 늘어났죠. 이야기일까요? 네. 일단은 온라인
온라인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네. 있는데요. 이게 온라인 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뭐 공급해서 B2C로 사업을 한다는 건가? 뭐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디지털 전환의 변환에 맞게 고객사에게 맞춤형으로 사업을 제공해 준다거나 네. 고객사의 고객들의 니즈에 맞는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B2B적으로 공급 계약을 맺는 데 있어 여러 가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네.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확실히 B2B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 코스맥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의 중요함을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면의 연장선에선 글로벌적인 사업의 성과들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부분도 네. 만나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제가 회사의 홈페이지와 내용들을 보면 네.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도 그 중국 시장 선점에 대한 회사 측의 고민과 노력을 좀 만나볼 수가 있는 대목을 확인을 네. 했습니다. 사실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때문에 공장 운영이 어려운 상하이를 비롯해서 네. 용기 제조사라든지 포장회사, 부자재 회사가 집중되어 있는 이런 중국 내 여러 거점들, 특히 상하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냥 호기롭게 진출하자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최상의 결과를 언제까지 도달을 해야겠다라는 나름의 플랜을 갖고 점진적으로 사업을 이어갔다라는 부분들 볼 수가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네. 주로 유리하게 진행하는 게 회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은 온라인과 B2B적인 사업을 특히 글로벌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도 결국엔 글로벌 넘버원 기업의 ODM 회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들에는 치밀하고 계산된 사업의 플랜과 추진들, 단순히 그냥 좋아 보이니까 투자를 외부에서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냥 네. 과감하게 질러보기식의 투자가 주로 뭐 유니콘 기업이나 중견 기업들에게 많을 텐데, 확실히 탄탄한 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추진을 했던 기업의 모습에서 좀 계획적인 어떤 사업의 추진과 노력들, 결국 이런 부분들에서 CEO가 갖춰야 될 부분들도 함께 좀 챙겨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클린 뷰티, 또 반려동물을 코스맥스 관련 키워드로 뽑으셨는데요. 그 이유도 좀 궁금해였어요. 이게 확실히 그 수직 계열화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회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조된 제품의 경쟁력을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가 등을 생각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 좋은 게 이제 화장품 쪽에서는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한 카테고리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코스맥스가 주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건강 기능 식품 쪽으로 1차적으로 확대를 했던 것에 모티브를 삼아서 펫 관련 사업에 뛰어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코스맥스 펫은 2024년 해썹 인증을 기반한 생산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놀라운 표현이죠. 네. 사람이 먹어도 문제 없는 휴먼 그레이드 수준의 반려동물 건강 기능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사실 제 주변의 반려인들도 저도 그렇고 이게 사실 착각하면 먹을 수도 있는 끔찍한 네. 일들이 벌어지는데 네. 먹는데도 전혀 문제 없는 그렇겠어요. 왜 다들 아, 웃으시지? 그런 시점으로 이거 보셨군요. 중요한데. 네. 네. 저희 마리도 정말 그 먹는 걸 좋아하는 네. 아이거든요. 먹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과 함께 이걸 또 좀 먹는 그 먹이를 좀 나누다 보면 깜빡깜빡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른 기업, 연구하는 기업, 아름다운 기업이라는 기업 이념과 창업 이념을 실질적인 효능이 있는 제품군을 사업화하고 현실화하는 사업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코스맥스 그룹 차원에서의 발전도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네. 혁신성과 확장성을 두루 갖춘 기업의 면모를 오늘 두 번째 키워드의 내용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은가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혁신성과 확장성을 두루 갖춘 기업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쌤은 이 키워드를 통해서 좀 어떤 내용을 더 전달해주고 싶으셨을까요? 사실 레드오션이라고 불리우는 뷰티 네. 사업에선 굳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치면 B2C 사업을 한다거나 뭐 온라인 몰을 만들거나 뭐 아니면 뭐 로드샵 만드는 정도가 일반적일 텐데 네. ODM, OEM 사업의 어떤 경쟁력을 극대화해서 잘할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둔 새로운 확장성에 기인하고 있는 회사 사업의 발전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있는 코스맥스 그룹의 발전과도 직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실제 코스맥스에 지원을 할 때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의 지원 동기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내용들을 오늘 소개해 드린 것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러스턴 컨설팅의 차재현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